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이 말모이입니다. 또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을 위해서 작성했던 조선말 큰 사전 원고 등 이런 우리말 관련된 근대 문화재 2종이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훈민정음 혈례본이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입법 청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보 1호는 숭례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해문 스님 모시고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 전영기 의원과 함께 네. 훈민정음 혈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내셨어요. 네. 예. 왜 이렇게 입법 청원을 하게 되셨는지요? 네. 원래 이 국보 1호 숭례문 문제는 지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정부가 바꾸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조선총독이 지정한 국보 1호, 당시에는 남대문이었는데요. 남대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정부에서 국보 1호를 변경하려는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미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완의 과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외웠어요. 국보 1호는 숭례문이다. 네. 그 전엔 남대문이라 그랬어요. 네네. 그랬다가 남대문이라고 부르면 안 돼. 원래 명칭은 숭례문이야. 이렇게까지 알았는데 이 국보 1호를 일본이 정했다고요? 예, 1934년도에 조선 총독이 조선의 보물, 명승, 유적에 대한 이제 시행령을 내리고 이제 그 지정번호를 매겼는데요. 그때 조선 총독이 보물 1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조선에는 국보가 없습니다. 제일 높은 게 보물인데요. 보물 1호로서 경성 남대문, 2호를 경성 동대문으로 지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해방된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 문화재를 주체적으로 다시 세우지 못하고 총독부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다시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 동대문 이렇게 하다가 이제 96년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서 당시의 정부로서는 지정번호를 국보 1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심각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남대문을 숭례문으로 바꾸는 동대문을 흥인지문으로 바꾸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이라 그러면 일본이 정한 국보는 우리 스스로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명칭만 바꾸고 정작 그 국보 1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못했을까요? 그 답답한 이야기죠. 사실 그 일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왜 조선 총독부는 그럼 수많은 조선의 문화재들 중에 일본으로 남대문을 정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일본 오타 히데하루라는 사람의 논문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 논문. 일본 사람 논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서울의 4대문이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헐어버리려고 했는데 거류민단장이 직접 찾아가서 임진왜란 당시에 남대문은 가토 기요마사가 입성한 문이고 서울에 동대문은 고니시가 입성한 문인데 지금 그 경성에 임진왜란 당시에 가토와 고니시의 그 흔적을 담고 있는 것은 남대문과 동대문밖에 없는데 이걸 헐어서는 안 된다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서대문은 헐고 동대문과 남대문은 남겼다는 기록을 찾아내서 논문을 썼는데 아마 그것이 일본이 조선 총독부가 조선문화재 순위 번호를 매기면서 남대문이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겠죠. 고니시와 가토의 꿈을 실현한 곳이니까. 그래서 아마 국보 1호로 지정됐을 거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보 1호라는 남대문이라는 것이 숭례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작부터 조선 총독부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방 후에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96년도 김영삼 정부 그리고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이 국보 1호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문화재청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반대에 부딪혀서 실행되지 못한 상태를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산하기관이고 문화재위원회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일 텐데 왜 이분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의지가 부족한 거겠죠. 예. 그렇다면 뭐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지정번호를 바꾸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제 잔재가 아니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이게 처리되지 않았는데요. 당시 문화재청이 제시한 두 가지 대안은 이겁니다. 네. 예. 문화재청이 제안한 첫 번째 대안은 지정번호 자체를 그럼 폐지하자. 예. 국보 1호, 2호 순위 순서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지정번호를 폐지하자라는 안 하나. 예. 또 하나는 그러면 비용이 막대하게 드니까 교과서도 바꿔야 되고 안내판도 바꿔야 되고 또 사회적 혼란을 정말로 초래하니 국보 70호 훈민정음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압도적인 일이니까 국보 70호 훈민정음과 국보 1호 남대문을 변경하면 어떻겠냐라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문화재청은 아마 지정번호제를 폐지하는 쪽이 좋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갖고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국보 1호 상징성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훈민정음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요. 문화청은 최종적으로 지정번호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2018년도에 막대한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것을 백지화함으로써 지금 남아있는 대안은 국보 70호와 국보 1호의 변경. 2005년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그 방안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논란이나 이런 건 좀 강론 같고요. 좀 이거는 애초에 지정부터 일제강점기의 그런 그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제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좀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그동안까지 안 되고 있었고 지금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금동미륵 보살 반가상 석굴암, 팔만대장경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뭐 1호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국보 1호를 남대문 부적합하다. 그거는 뭐 국민들도 인정하고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고 총독이 지정하니까 안 된다라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사실상 있는데 그럼 무엇을 국보 1호로 할 거냐. 국보 1호가 갖는 상징성에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96년도에도 정부가 이걸로 여론조사했고 2005년도에도 했는데요. 아마 압도적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1위였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불교인입니다만 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상하고 석굴암 팔만대장은 다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보 1호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할 때 이것이 1호가 되면은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의해서 또다시 반대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7천만 결의 모두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국보 1호를 한다면 불교와 문화재, 종교색이라든지 어떤 계층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역시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보 1호로서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이 96년도에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압도적, 2005년도에 압도적. 그리고 저희가 직접 여론조사 해봤더니 여론조사 기관이 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훈민정음이 국보 1호로서 적합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훈민정음 대세론이라고 할까요? 국보 70호와 국보 1호의 변경이 가장 수면 위에 올라와서 활발히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해례본이라는 게 붙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이제 세종께서 창제하신 뒤에 첫 번째 만든 문자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밝혀놔야 이제 이걸 익힐 수 있으니까 이 글자를 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창제 원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창제에 참여했던 신하들 뭐 관련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문제로 그런 이제 문서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계사적으로 아주 그 엄청난 서책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의 창제 원리가 밝혀진 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보 1호로서 정말 손색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가끔 내 마음속의 국보 1호, 우리 국민의 마음속의 진정한 국보 1호는 역시 훈민정음이다라는 이야기 제가 자주 하는 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판본이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판본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장자가 여러 명인 것. 판본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간송본이라면서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또 개인이 소장한다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보가 꼭 국유문화재라는 원칙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국보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뭐 그 불교계에서도 국보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국보가 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간송이 소장하게 된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안동에 있었던 네. 안동의 어떤 집안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그것을 간송 전영필 선생께서 이제 매입해서 소장하게 된 경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개인이 매입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사립박물관의 소장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넣으셨어요. 네네. 이게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일단 그 국회에 청원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2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만 문화재청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국회에서 논의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네. 헌법 26조에 있는 국민청원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국민청원권에 의해서 국회 청원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의원의 소개로 국회 청원이 시작되면 이 청원을 국회가 접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타당하다, 공익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요. 네. 본회의 상정에서 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의해서 채택되게 되면은 국회는 정부에게 네. 그 청원에 대해서 채택된 사실을 알리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심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상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채택된 것은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회 청원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되기를 바라고 더 이상 문화재청의 손을 떠나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돼서 본회의에서 채택된다면 이 청원이 시행되어서 국보 1호 변경 문제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넘으면 청와대에서 해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반드시 그것을 바꾼다거나 하는 강제적인 것들은 없지만 네. 국회는 좀 힘이 좀 실릴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국회 본회의라는 것은 법안 처리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예.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행정부로서 국회가 본회의에서 채택한 것을 거부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예. 실제로 2014년도에 국회 청원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예. 일본산 수종 변경에 관한 청원 제가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8,000그루 일본 예. 특산종 나무를 국립현충원에 가이츠카 향나무를 비롯한 8,000그루 나무를 실제로 제거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것처럼 국회 청원이 채택하면 행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 26조 국민청원권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건 공익적이어야 되고요. 일단 청원 심사 네. 의원이 소개를 해 주셔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 소개해 주신 전용기 의원이 청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서 또 여당이고 하시니까 본회의에 이제 넘겨지면 상정되면 표결에 의해서 국보 1호 문제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보 1호로 이제 바꾼다고 했을 때 앞서서 이제 안 됐던 이유가 뭐 비용 문제, 뭐 여러 가지 논란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럼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지금 문화재청이 2018년도에 백지화 지정번호제 일괄 폐지는 뭐 최대 450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결되었는데 국보 1호와 70호를 변경하는 문제는 1호와 70호를 바꾸기 때문에 뭐 그다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뭐 쉽게 설명해서 안내 표지판 2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다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추진되었던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훈민정음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간송본 말고 상주본이 지난해였나요? 꽤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네네. 예, 이게 지금 베이키 씨라는 한 개인이 지금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지난해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 이거 지금 판결을 했지만은 회수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해문수민님께서 문화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을 놓고 도난품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시작했는데요. 근데 원소장처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네. 원래 어떤 사찰에 안동 광흥사다, 뭐 신촌 봉원사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 사찰의 부처님 복장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 출처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그 뒤에 그 조모라는 사람에게서 베이키 씨와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 조모라는 사람은 그 문화재보호법 위반 작물 혐의로 여러 번 구속도 되고 그랬던 사람이고 네. 이 베이키 씨도 역시 이제 문화재 수집자인데 이 둘 사이에 그것이 서로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 매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던 것인데 그걸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이 베이키 씨가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용기 씨라는 조모라는 사람이 그 소유권자라고 자기가 주장해서 이 소유권을 정부에 기증함으로써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는 베이키 씨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협상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례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상주본이 이렇게 빛을 보고 좀 더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것이 세상에 공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원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협상에 다시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훼손 없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을까요? 걱정이에요. 지난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일부 훼손됐다고 하는데 워낙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잘 보존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신물이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세상에 아주 귀중한 문제는 인연에 의해서 세상에 나타나고 인연에 의해서 세상에 사라지는데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나타날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면 상주본이 다시 우리 국민들 눈앞에 와서 다 같이 감동을 주는 그런 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720님 그런 이유 때문에 국보와 보물 1호가 지정됐다니 말도 안 됩니다.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0780님 여론조사로 국보 다시 정하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1606님은 비용이나 혼란이 발생해서 안 됐다고 하면 훈민정음을 국보 특 1호로 지정하면 안 되나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대표 해문스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